저희 아빠는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고 하니까 갑자기 뭐 손주 보고 싶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무슨 애를 낳아서 갖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뭐 결혼 안 할 거고 애 안 낳을 거다. 기대하지 말아라 나한테. 저희 엄마는 애를 넷을 낳았으니까 26년간 경력 단절을 지금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요새 친구들을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는가. 나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이랑 대화는 너무 어려워. 20대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 남자친구 고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공유되는 게 많았는데 30대, 40대가 돼가니까 사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사람 개인이 아닌 거야. 내 아이 있는 친구는 사실 그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엄마로서의 경찰서. 그 친구는 엄마로서의 고민을 나랑 나눌 수 없잖아. 네네. 나는 아이 없이 나는 일하는 여성으로 굉장히 야망도 크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근데 대화를 할 수 없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거야. 정체성이 되게 크게 부딪히니까 자꾸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아 진짜 공감이 되는데요? 걱정이 되고 주변에 과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가 있을까? 근데 예전보다는 지금 많이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생겨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여성들이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후위기나 뭐 환경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아, 집 문제 얘기 많이 하죠. 집. 다들 지금 주거가 불안정하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이사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뭐 결혼, 뭐 애기, 뭐 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 네. 근데 연애 얘기 그런 얘기 저희도 하는데 어떻게 됐다, 누굴 만났다. 뭐. 근데 그 사람이 뭐 쓰레기 되세요? 네, 쓰레기였다. 네, 그러니까 범죄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같이 좀 분노하고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조금 다르다. 우리 때는 그게 그냥 너무 가십거린 거야. 같이 욕하긴 하지 않아요? 욕하긴 한데 그냥 너무 불행한 개인사. 쟤는 너무 그냥 상처받았겠다. 그 새끼는 개개끼다. 그냥 그거로 끝이었던 거지.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 사회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 지금 뭐 제 친구들은 다 페미니스트니까 그런 설문조사도 있잖아요. 20대 여성 몇 %가 페미니스트라고 본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인식들이 결혼을 점점 더 안 하고 아이를 낳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이런 것들랑 약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지. 네, 그렇죠.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과 같은 사회 제도, 장치들이 유지된다면 결혼하는 여성들, 출산하는 여성들이 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제도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비혼, 비출산을 결심하는 여성들도 많거든요. 공적인 선택인 거죠. 여성으로서 자신의 의사표시,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에 그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이게 앞으로 큰 주제가 되겠죠? 애를 낳는 사람한테는 사회가 질문하지 않지만 애를 안 낳는 사람한테 왜 낳느냐는 질문이 너무 무리하게 쏟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 애를 낳지? 이해하고 싶어요. 같은 여성의 선택을 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애를 낳기로 결심을 했나 오히려 더 궁금하거든요. 반대로. 근데 전혀 사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수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 비출산에 대해. 아,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애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집이. 막내를 엄마가 이제 40이 되셔서 중학교 3학년 때 낳으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자퇴하는 시기랑 맞물리면서 제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신생아인 아기를 거의 24시간 같이 돌봤어요. 제가 첫째기도 하고 동생들은 뭐 다 학교 가고 아빠는 출근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육아 과정을 다 본 거죠. 그리고 같이 체험했어요. 똥기저귀 제가 빨고 엄마 모유 수유하면 하루 종일 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학교 때려친 거 아닌데 막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근데 말은 못하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래 친구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뭐 자유롭게 시간 보내는데 나는 왜 집에서 이러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엄마의 몸이 변하는 과정? 그런 것도 다 봤어요. 막
이빨이 거의 다 빠져서 지금 엄마 임플란트를 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막 뼈도 막 다 드러나고 모유수유하니까 그 나이에. 그런 거 보면서 아, 왜 저렇게 해야 될까?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는 이게 막 힘들지만 공감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기도 했죠. 어떤 부분을 공감했어? 육아라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당연히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거는 진짜로 훌륭한 일이다라는 거를 숙고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배워보겠다 해서 대학에 갔는데 거기에는 좀 약간 종교적인 계기도 있었던 게 저희 엄마는 애를 많이 낳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나이에 출산을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에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에는 다 책임은 여성한테 여성이 다 육아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기반이 흔들린 거예요, 저한테. 혼란이 많이 왔고 어떤 문자적인 성서 해석에 대한 반발심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 뭐 아이를 교육하는 것만이 여성의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일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완전히 체득을 해서 그러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고요. 제 성향을 많이 곱씹게 되면서 또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성격 그리고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버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돌보기에도 전 너무 벅차요. 어떤 면에서는 제 일, 저의 커리어가 중요하고 더 이거를 더 잘 해나가고 싶지 중단하거나 아이를 키운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기후위기 시대라는 거. 이 시대에 인간을 한 명 더 만들어낸다? 그럼 그 인간한테도 미안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지구를 물려준다는 거 그리고 지구한테도 미안하고 인간을 또 만들어서 뭔가 또 생산을 하게 만든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뭐 집부터 입시 막 그런 것들을 제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갖출 수 있을까 싶고 그런 것들로 더 결심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된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비출산으로 간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쉽지 않고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들도 베이스에 있고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결정인데 사회는 이걸 너무 평평하게 그냥 너무 평균화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너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거기에 기여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너무 존중이 없구나. 사람에 대한 존중? 맞아요. 진짜 너무 공감해요. 아직도 출산 기구가 계속 생겨나고 유지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우리가 애 안 낳는다, 애 낳기 어려운 세상이다 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뭐 비출산 결심했어. 난 뭐 비혼, 무혼 선언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각자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어떠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고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출산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정상 가족을 이루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진짜 아이를 낳는 것만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뭐 내 노후를 보장해주거나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반려동물이랑 지내면서 제 동생 막내를 키웠던 것과 거의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위안을 누리고 있거든요. 전혀 외롭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결합에 대해서도 좀 존중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